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특허 출원과 획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성이 그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행을 간 거죠. 힐링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여행의 목적은 힐링, 그동안 너무 노는 게 너무 일만 하는 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위에 둘러보면서 아 경관도 좋네, 멋있다, 아 너무 공기가 좋은 것 같아, 신선한 것 같아, 눈이 힐링되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만약 이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선 저 앞에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빨리 2시간 동안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막 걸어가면 뭐만 날까요? 그렇죠, 땀만 나겠죠. 그리고 그럼 주위에 있던 좌우에 있던 예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봤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쁘니까 특허 출원 내용을 기술 내용을 적어줘서 특허 사무소 딱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특허 사무소에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초안을 보내줬어요. 아 대충 보니까 된 것 같아. 아 출원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저전류가 나오고 아 대충 해주세요. 그랬더니 등록증이 딱 나온 거예요. 아 좋았어. 등록증 나왔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특허 출원 여정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게 대단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면 별거 아니네. 여기서 우리는 A 방향이 아니라 B 솔루션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방향을 틀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검색하는 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 피봇하고 다른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술의 내실을, 우리 기업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기관을 삼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특허 출원을 통해서 단순한 특허 출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통해서 내 기업과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예쁜 아기가 나옵니다.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 전 어떻게 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지 말을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빠는 뭐 3일이 멀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고 다니고 밤 3시에 오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도 안 벌고 그럼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할 때 어떤 생각을 특허 출원하시냐면 이번에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1개월 내에 가야 되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특허 출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오면은 그동안 생각 없다 1개월 내에 특허 출원 하려고 그러면 기술 제대로 정립될까요? 잘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3개월부터는 아니 담배 끊을래 하면서 엄마도 이제 물과도 하면서 몸도 만들고 이렇게 건강해진 몸을 가진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만들어야만 어떻게 되죠?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로드맵을 보니까 3년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디로 진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1년 내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2년 내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1년 내에 개발할 기술을 우리가 다른 경쟁자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바운드를 채우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기술에는 이런 거에 특허를 등록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리사님 모셔가지고 어떤 특허 사무소랑 계약을 해서 그 그동안에 짤막게 이제 어떤 텀을 정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거 보니까 예전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개발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술 개발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건강한 특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준비하는 만큼 건강한 특허, 파워풀한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시골이었는데 앞에 보니까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카레 모양처럼 돼 있길래 제가 낫으로 갔다가 이렇게 잘 깎았어요. 앞에 뾰족하게 깎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사포로 갈았어요. 사포를 딱딱딱 갈아가지고 딱 보니까 아주 하얀색의 멋진 칼이 나온 거예요. 제가 딱 꽂아봤더니 제가 사무라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저희 집 앞에 소나무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좋아가지고 계속 딱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 부러졌어요. 똑 부러졌는데 어디가 부러졌냐면 가운데가 부러진 거예요. 차라리 끄트머리 부러졌으면 다시 내가 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갈았을 텐데 가운데가 부러져 보니까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총으로 쏴도 다 막아내요. 대포로 쏴도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든 뭐든 간에 열심히 하는데 과연 뭐죠? 엉뚱한 곳에 공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오동나무 얘는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얇은 거잖아요. 약한 거잖아요. 걔는 공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칼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특허를 써가지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허, 뭔가 사업화할 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허접한 특허를 만드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특허 관련해서 공을 들일 때는 진짜 공을 들일 만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외 출원을 해야 제가 보통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면은
해외 출연을 해야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VC가 본다거나 투자 볼 때 그 기업이 어떤 특허 이게 기업이 있으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는지 봐요. 근데 해외 출원 정도는 해놔야 VC에서 볼 때도 야 이건 얘네가 보니까 해외 출원 정도 동기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을 스스로 보나 보네. 그 해외에서 뭐 특허 확보됐으니까 그냥 글로벌 나갈 때 뭐 어느 정도 가운데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 출원 못하고 국내 출원만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지주예요, 속지주예요. 한국에서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등록증 안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아닌 다른 데서는 마음대로 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날 들은 거에는 중국에 칭화대가 있는데 거기는 교수들이 어떤 주축이 돼서 학생들과 더불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낸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제품을 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중국에 출원했을까 안 했을까? 거기 못 한단 말이죠. 비용이 부족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되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냐 특허 출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나가고자 한다면 해당 글로벌에서 특허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 가장 좋은 거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서는 내가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지금 당장 내가 미국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1년 동안의 돈을 벌 생각을 해놓고 1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국내에 출원을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출원을 해놓으면 1년 내에만 해외로 출원하면은 오늘의 날짜를 소급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출원이라는 거는 해외 출원으로 나가기 위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내가 봐줘야 되지. 내가 이 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500만 원의 가치를 뭐 한국에서 이끌어내야 돼. 이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스로 지쳐요. 내가 500만 원 들어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등록 받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미국에 나갈 때는 최소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1,5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200만 원 정도 한국에 어떤 테스트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을 이따 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심사제를 통해 권리 가능성을 빨리 확인해라고 나왔는데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를 미리 알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성공할 거라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필요 없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기술이 되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특허 출원 제도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심사 제도를 하면은 2-3개월 내에 빠르면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등록력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대단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특출원해가지고 우선 심사를 받아봤더니 아이고 똑같은 기술이 이미 일본에 있었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은 더 이상 진행 안 해. 두 번째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그거 내용을 해서 이제 추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새로운 기술도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권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서 권리 가능성을 빨리 판단해서 그때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를 해외로 나갈 건지 말 건지. 그래서 해외를 나간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도 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옥석을 빨리 구별해야 돼. 그 대응 방안을 1년 내에 수립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건 저희 기업에 전략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특허를 신청을 해가지고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등록을 납부하면 특허 등록증이 나와요. 그런데 특허 등록증이 나오면 뭐를 못하냐면은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특허를 등록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대표님께서 특허를 등록 받으셨어요. 내가 후발업체인데 저쪽에 특허를 등록 받았네? 되게 좋은 기술인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쓰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리법을 침해하자면 살짝 뭐를 바꿔가지고 뭔가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는데 이 특허 명세서는 한 이 정도의 기술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기술만 그 사람이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권리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요 기술을 갖다가 뭔가 변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분할 출원을 통해서 만약에 얘가 등록부 받기 전에 별도의 분할을 해서 하나의 특허권으로 이제 간직하다가 보면은 최소 3년 동안 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요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요소 뭔가 뽑아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분할 출원 해놓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등록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권리를 이제 확보했는지 봐가지고 보통은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 범위를 줄이게 돼요. 그래서 한정된 권리를 등록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정된 권리로 등록받은 게 충분히 넓은 권리를 받았다 하면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보니까 너무 한정된 거야. 그럴 때는 별도로 분할 출원을 해놓고선 이거에 대해서 등록료를 내고 등록 결정 받아. 그 말씀으로 제가 이제 3년 최대를 활용해라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3년이 지나가면은 3년이 되기 전에 별도 그때 이제 뭐 수정 보완을 해서 별도의 출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면은 그냥 취하가 돼가지고 그냥 공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하나 팀인데 뭐냐면 첫 번째 특허가 있고 두 번째 분할 출원할 때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분야 명칭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허가 두 건이 되면서 서로 다른 특허로 인식이 됩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노하우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허를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단순히 신화에 불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공 신화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이제 엑시스를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봤어요. 특허가 사업 성공까지 왜 연결되기 힘드냐? 이 따져봤더니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허권자들이 열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 있는 대표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허를 내면은 내가 주인이냐, 내 사업하에 모든 거를 혼자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보니까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좀 투자 좀 할게요. 이렇게 와도 뭔가 내 기술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1, 2년 내에 빌딩을 사겠다 해서 내 돈에 있던 주머니 돈, 가족 돈, 친척 돈, 친구 돈, 주변 사람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한 번에 투자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도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특허도 나왔어요. 아니 제품 다 개발됐는데 굳이 뭐 투자를 받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품만 나오면 될까요? 특허 나오면 될까요? 아니에요.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제품 개발비의 1의 9 정도를 홍보비를 써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할 때도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주차할 게 아니고 그 투자자를 이끌어서 또 마케팅만 좀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특허를 가지고 실용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기술력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아까 같이 고양이 같은 특허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방 어떡하죠? 이렇게 꾸며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으면은 그거에 뭐 이렇게 뭐 사업의 성공효과 성공하면 무조건 팔려고 해요. 이거 기술 되게 좋으니까 3억에 사가세요. 10억에 사가세요. 그러면 어떤 그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이 증명도 안 됐는데 사려고 할까요? 저는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 기술 개발한 거 좋은 거 대기업 가져가가지고 같이 한번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대기업의 어떤 특허 부서라든가 연구 개발자인 거예요. 연구 부서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대표님이 이제 특허권을 가져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면 이거 우리 라이센싱 내줘가지고 합시다 하면 윗사람이 그래 김 과장 좋았어. 우리 한번 돈 들여가지고 라이센싱해서 합시다. 그래갈까요? 아니면 아니 당신네들 회사 월급 받으면서 이런 것도 저 조그마한 스타트업도 개발하는데 당신 이거 개발도 못해? 그런 말 할까요?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기업에서 대기업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윗선까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엔지니어 열심인 거예요.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을 넣고 싶어요. 이런 코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런 막 디테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넣고 싶은 것들 다 넣으려고 하고 또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고수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시장에 나왔을 때 제대로 팔리느냐, 판매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 멋있는데 괜찮은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뭐냐면 BTI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기술과 지식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비즈니스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만약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냐, 그 기술 구현하는 게 2, 3년의 구현 내에 가능할 것이냐, 7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냐, 이때 봐가지고 만약에 7년 후나 기술이 구현이 가능하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대표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연구소장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직하고 연구소장직을 이렇게 번갈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구소장으로서 마인드로서 가졌을 때의 생각과 또 대표로서의 가졌을 때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할 때는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BTI 무조건 BTI. 기술 개발할 때는 이게 사업적 타당성이 있나, 이거는 IP로 보호할 수 있느냐, IP를 출원할 때는 이게 비즈니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술 구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엔지니어 특성상 특허를 기술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영자 입장으로 바라보면 뭐냐면 단순히 특허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돈. 비즈니스다. 그래서 모든 특허는 돈으로 나한테 도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으로 도와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특허를 비즈니스 확장하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건 뭐냐면은 특허는 내가 아니더라도 사업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하고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약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할 분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또 자금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게 필요한데, 좋아, 나는 특허를 만들어내는 데는 내가 기술자, 근데 나는 자금을 끌어오고 마케팅하는 데는 조금 별로네. 그러면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모아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현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기술을 특허를 가지게 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아까 제가 뭐라고 하죠? 그 징검다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를 확보할 때 기술 트렌드하고 시장하고 기술을 올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써. 아무도 안 써. 그거는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지 이걸 뭐 사업이 된다든가 누가 와가지고 그걸 돈을 내고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을. 진짜 뭐든지 쓰고 싶어하는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과 자본과 사람의 삼각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현실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 사람에는 마케팅이 포함됩니다.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특허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는 제품에 대한 거예요. 제품. 그러니까 특허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만들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 누군가 돈으로 주고선 사고자 하는 거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할 건데 그 기술과 그 비즈니스가 돈으로 이렇게 좀 바꿔질 수 있는 거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특허 출원 여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기술 개발할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는 비즈니스고 돈이다. 특허 소송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특허는 단순히 권리가 아니고 돈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돈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사회적 기업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내가 오늘을 견뎌낼 수 없지 않, 오늘을 견뎌낼 수 없으면 내일에는 없거든요. 내가 당장 기업이라는 건 존속 가능해요. 그럼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특허든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간에 돈으로 환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비도덕적이야, 비윤리적이야.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NP라고 해서 특허 괴물이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데 특허 관리 회사가 있어요.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 어떤 당신네가 우리 특허를 이제 기술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세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은 기술을 저하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 시각보다는 저 사람들은 특허를 비즈니스로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특허를 접근할 때 어떻게 비즈니스로 내가 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써야 되고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특허를 돈을 버는 데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이게 특허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BTI 전략 상환학교를 마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소룡이 절권도로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뭘 쓴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다 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에 쓸 수 있죠.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특허 출원한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 출원 번호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대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허 출원했어요. 이게 등록이 결국 안 됐어요. 그러면 등록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이 특허 출원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간 비용, 내가 200만 원 들어가서 특허 출원하는데 그러면 그 200만 원에서 10배 곱한 2천만 원, 2억의 가치를 어떻게 뺄 거지? 이걸 특허 출원했으니까 이 특허 출원한 거를 이 벽에다 걸어가지고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걸어놓을까? 그래서 기사 보도 자료 낼 때 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쓰면서 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허 출원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연구원이 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회의 시간에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등록되기 전에도 이미 몇 억의 가치를 그걸 통해서 해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출원에는 꼭 등록에만 목매이지 말고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비즈니스로 돈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바꾸자 생각을 열어놓자.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특허를 적절하게 사용해라. 어떤 분들은 특허 소송을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있는데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잘 살펴보야 되는 거고 어떤 조그마한 업체가 이제 대기업에다 그 제품을 납품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납품을 하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그 조그만 소기업에서 대기업한테 특허 침해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딱 만나봤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취지는 뭐 특허 침해를 걸어가지고 뭐 돈을 받는다는 그거보다는 우리 걸 납품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침해 딱 하니까 침해 소송을 딱 하니까 우선 즉시 연락이 온 거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A, B, C 기업이 있었는데 B 기업이 대기업에다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근데 A 기업이 B 기업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근데 또 물건을 납품하는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A 기업이 B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더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A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B 기업 사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특허권이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한테 지금 특허 침해를 소송을 하려고 전화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B 기업에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비행기 취소하고 당장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고 대등 경쟁적 착시 현상이 뭐냐면은 어떤 동남아에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큰 업체는 아니었는데 그 기업 업체에서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5건의 특허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대략 5건의 특허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회 이사분이 변리사가 있었어요. 특허 사무 변리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딱 보니까 2건은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건은 아무리 싸움을 해도 우리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지고 대표님 내가 보니까 2건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건은 질 것 같아요. 차라리 3건을 포기를 해버리고 2건에다 힘을 실어가지고 해보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표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님이 사업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다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대기업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동남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그 해당 동남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비슷한 제품을 이 기업도 그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남아의 클라이언트 입장을 볼 때는 뭐예요? 쟤네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제품의 특성은 비슷한 거야. 근데 가격 차이는 현저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기업 거 쓰느니 비슷한 기술이면 얘네 거 쓸래 하면서 그런 어떤 여기서 보면 대등 경쟁자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저 기업은 저 기업하고 특허 분쟁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5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돈도 있고 뭔가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술력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면서 어떤 그 대기업과 이 조그만 중소기업하고 어떤 대등적 위치에서 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서울반도체라는 LED 회사가 있어요. LED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니까 BGR라는 회사가 아주 거대 기업이 특허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반도체에서는 미리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독일의 어떤 오슬란 회사도 이기고,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라는 회사를 전 세계에서 몰려다가 니찌야, 서울반도체가 니찌한테 이겼대, 오슬란도 이겼대. 그럼 니찌야, 오슬란, 서울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특허를 통해 가지고 뭐 대등적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착시 현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국내 지식자산 창출을 국내에서만 또 보호받기보다는 내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어떤 1년의 그 시간 정도를 살펴보는 그런 기간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그런 정도 들어가니까 그 큰 돈을 들이기 전에 진짜 이게 나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선입사를 통해서 받아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은 상당히 현실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부동산이 많고 그런 게 많은 회사가 되게 큰 기업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형적 자산보다는 무형적 자산의 어떤 가치가 높은 회사를 상당히 좋은 회사로 놓고 그 무형적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강한 특허, 돈 되는 특허, 그리고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를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지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형적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 맞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는 특허밖에 없어, 시험시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허 유명하니까 특허만 알고 있어요. 근데 특허 말고도 실용신안이라든가 상표라든가 디자인, 저작권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허를 실용신안은 권리부검이 10년이에요. 비용도 더 특허보다는 저렴합니다. 물론 실용신안은 방법은 보호는 못하고 장치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용신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무심사제이고요. 실용신안 내기만 하면 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록증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신안 10년 같지만 10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실용신안도 쓸 수 있고 굳이 실용신안이 아니고 특허가 아니랄지라도 상표라든가 디자인. 최근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여름 상품을 뭔가 만들었었는데 디자인 등록권에 의해서 침해 소송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출시하려고 했는데 그 디자인 소송을 딱 당하는 순간 위축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여름 상품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디자인 소송 받는 바람에 좀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재미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상표뿐만으로도 우리 어떤 경쟁력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특허를 내는 목적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거였어요. 전략적 우위를 충분히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경쟁자를 아까 제가 가상의 경쟁자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쟁자의 배제도 있지만 기업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 있어요. 최근에 그 쿠팡이라는 데 아시죠? 쿠팡이 이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쿠팡이 물류업체잖아요. 근데 물류업체뿐만 아니라 걔네는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 되게 강해요. 근데 쿠팡이 특허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물류업체 중에서 규모는 작은데 특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특허에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맞죠? 손정희 회장이 저기 했었죠? 쿠팡 맞나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보도되진 않았지만은 아마 그것도 아마 평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은 망한다 할지라도 지식자산을 팔아서 나한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아, 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we have to spend money to make money.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쓰는 걸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 주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모든 걸 작업을 하려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내가 드리는 작업은 난 차라리 제품을 만드시고 그런 작업들은 차라리 그들한테 맡겨가지고 더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하게 하고
내 시간은 딴 데 써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IP 전문가를 개정해라. 그래서 내 특허를 만들 때 내가 혼자 해가지고 고양이 같은 특허를 만들지 말고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자 같은 특허, 호랑이 특허 같은 특허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혼자 노력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결해 상생의 길을 찾으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거라 나만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대표님 혼자만 쓸 거예요.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우리 뭐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단순히 찾아오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떤 사업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저 대표님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개발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꺼내는 거. 내가 이번에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딱 해놓으면은 옆에 있다 한 분이 분명히 그런 말씀하세요. 대표님 그거 3년 전에 미국에서 어디 회사에서 그거 했는데 망했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혼자 노력하지 말고 끊임없이 요번 제가 연결이라는 단어를 2번 썼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풀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면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보다는 2~3배 정도 레벨이 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은 엄청난 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허 사무소라는 로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소와 업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줄탁통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어미새가 쫓는 그 시점하고 이 아래에서 병아리가 쫓는 시점이 딱 맞췄을 때 쫙 하고 이제 알이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특허 이제 사무소에다가 특허를 의뢰했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내가 내일 하고 특허도 변리사 알아서 다 적어주겠지 뭐. 그래서 막 자료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해서 잘 보내서 안 해줘.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명세서를 검토해달라고 보내도 한 달이 넘어도 연락이 안 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명세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겠습니다. 아까 모든 특허 권리는 누가 주겠다고 했죠? 특허 출원이에요. 특허 대리인은 작성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리가 있으면 권리는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내가 돈을 주고선 의뢰를 했지만은 내가 일일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이 획득이 되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일일이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협동할 때만 제대로 만든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시간의 어떤 디테일 전략 사격을 마쳤으니까 나도 이제 특허에 대해서 전문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특허 변리사 만났는데 특허 변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님 괜히 뻥치시는 거 같네. 내가 저번에 디테일 전략 사관학교 들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요. 변리사님께 돈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변리사분이 협조를 할까요? 도움을 주고 안 할까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디테일 전략 사관학교에서 뭔가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변리사님 저번에 제가 디테일 전략 사관학교에서 뭔가 배웠는데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아이템 같은 우선 심사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걸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린 질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의 보통 사람들은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고 하는데 어설픈 지식은 공든탑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하고 계시고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특허 사무소에서 주권을 출원한 거예요. 출원해서 이제 거절을 극복해서 주권을 다 등록 결정이 주권이 다 등록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등록 결정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등록료를 내면은 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특허 출원할 때 돈을 내고 등록되면은 등록 송사금이라서 100% 또 줘요. 그러니까 이 기업체가 돈이 없었다. 그래서 2건 중에 한 건은 등록하면서 등록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한 건은 내가 나중에 따로 또 이제 출원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놓친 게 뭐냐면은 그러려면 취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출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특허는 아까 1년 6개월 못한다 했죠? 공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 등록 결정 받은 게 공개가 된 거예요. 등록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출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약간 좀 조금 더 이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빅데이터 사고를 통해서 뭔가 안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아래 항상 전문가들 대하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잘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완전히 어때요? 다른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 특허사무소 변리사들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우리 직원 시키는 것보다 우리 특허사무소에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반드시 활용하라. 자, 보통 이제 변리사하고 이제 특허사무소 상담을 하잖아요. 변리사분들은 자기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특허 보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정이란 말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정서를 할 때는 이거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리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보정이란 말에 변리사님 보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기가 조금 뭐라 하지? 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그런 것도 몰라요. 뭐라고 할 것 같고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청구항할 때 뭐 신규성 뭐고 진보성이 뭡니다. 뭐 따지면 신규성 진보성이 저는 처음 단어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규성이 뭔지 진보성이 뭔지. 그럼 그런 걸 이제 내가 모르면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만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대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특허에 대해서 내가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뭐에 대해서 모르고 명세서를 건널 때 모른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리사님 이 특허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좀 아까 변리사님께서 뭐 분할 출원이라는 단어 썼는데 분할 출원이 뭐를 분할한다는 거예요? 분할이라는 게 자르는 거 같아요. 뭐예요? 이것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건 전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니까 모르는 거 당연히 물어보시면 된다. 안 물어보면 우리가 손해다. 저는 이 히딩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히딩크는 뭐냐면 되게 선수들한테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되게 줬는데 한 가지 잘하면 일일이 챙겼다는 거예요. 일일이 챙겼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뭐 하기로 했으면 너 당신 그거 그때까지 하긴 했었는데 했어? 라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사무소하고 일을 할 때 분명히 신뢰를 가지고 맡겨요. 분비를 하면 믿으니까 돈 200만 원 주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내에 특허 출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한 3일 전에 전화해가지고 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지났을 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리사님 저번에 우리가 12월 달에 만나가지고 1월 30일까지 뭐 출원하기로 했었는데 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뭐 작업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저번에 우리가 미팅한 다음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뭐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가 더 공유해드릴 거 없나요?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잘 되셨나요? 그냥 물어보면은 특허사무소에서는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내 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가지는 거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3일을 딱 잡았는데 4일을 잡았는데 그 시간만 딱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잊고 있다가 지금 그때 선행기술 검사만 해놨는데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문서를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줄 한 달 내에 한다고 했으면은 어떤 이렇게 내가 타임라인을 정해서 이때 뭐 해가지고 그쪽에서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바빠요. 저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더 보내줄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저번에 우리 면담했을 때 이거 약간 변리사님이 좀 깨우뚱깨우뚱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건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내가 일일이 챙기게 되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고 제대로 된 영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히프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히프리스 여기 보면은 KIPRIS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뭐 특허 분자의 상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특허를 검색한다. 특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검색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자유검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대충 하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딱 하면 됐더니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이거를 딱 클릭한다는 거죠.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상세 정보가 나오고 공개 전문, 공고 전문, 등록사, 등록 전문이 나와요. 그래서 공개 전문, 공고 전문을
클릭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 공고, 등록 공고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얘네는 이런 특허 기술을 냈네. 네, 이거 알고 계시는 거고. 여기 이제 통합정보 보면은 얘네가 2013년 11월에 특허 출원해서 이견재 소송서가 이때 나와서 이제 뭐 2개월 내에 얘가 이견수 답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해서 이때 나왔구나.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본 보기가 나와요. 그걸 클릭하면은 그 문서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특허를 뭐 돈 먹으면 하느냐, 추수의 기회 비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할 때는 크게 대리인 비용하고 특허청 감납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이거 관련해서 문서를 보내드렸어요. 그거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 출원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대리인 비용을 제가 보니까 VAT 제외한 상태에서 120에서 150이 나오고 특허청은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8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나오고 개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8만 얼마가 나오는데 이 정도 70% 감면을 받아서 30%만 내가 정도 감면을 받고 이제 거절리고 나면 중간 처리 비용이 나오는데 그건 한 20에서 50만 원 정도 대리인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등록 성사금이라고 해서 이 출원할 때 냈던 비용의 100%를 내게 되고 보통 그 1에서 3년차 연차료를 한 번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게 되고요. 그는 청구항수에 따라 다르고 나중에 특허 분쟁이 있었다. 그때는 이런 변호사 분쟁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봤더니 미국이 한 1,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500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업체는 좀 약간 좀 싸게 먹힌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1,500 정도 들어가고 중국이 한 900 등록까지 1,500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거절리고 났을 때 중국도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일본도 이 정도 들어가고 1,700 정도 들어가고 유럽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해외 출원은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커트가 있어요. 보통 뭐 120에서 50 정도가 이런 분할 출원할 때 이 정도 넣고 시용시는 여기 되게 싼 데 같은데 보통 1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선세금이 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30만 원 받는 데고 50만 원 받는 데입니다. 상표도 뭐 20만 원, 15만 원 또 받는 데도 있고 중간 사건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는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근데 기업 대표님도 아셔야 될 게 반드시 등록 받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닌 기술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또 파고 들어가냐면은 실제 사업하는 걸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걸 진짜 시스템을 로딩했을 때 출시를 했을 때 론칭했을 때 동접수가 1,000명이 왔을 때 이거 실제적으로 대응 못할 것 같아. 그럼 로딩 속도를 뭔가 더 빠르게 하고 동시 접속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지 작업자들이 이게 뭐 부팅이 너무 늦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는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쭉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특허 포인트 이 정도는 이거 내가 생각지 못한 기술인데 있었네. 그러면 등록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등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설득 논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등록 포인트를 찾아가서 거기다 설득 논리를 딱 하면은 그게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신사관도 기술 요소들이 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검색을 딱 찾아봅니다.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논리가 있으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특허 출원한 다음에 그거 거기다 적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를 이렇게 의뢰할 때는 그때가 생각나는 거를 다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특허상을 넘겨주면 그거를 제대로 빠지지 않고 명세서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특허 명세서를 만드는 노하우인데 이건 기업 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세서 쓰는 방법은 특허 사무소 분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기업 입장에서 좋은 특허 명세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들을 적극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참조했으며 우리 경쟁업체에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보다가 내가 생각이 났어요. 경쟁업체의 제품 사이트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건 논문을 보다가 이걸 생각해냈어요. 그럼 그 논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그거를 똑같은 건 안 되잖아. 똑같은 거 듣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사업 로드맵을 어떤 분들 그래 시간이 바쁘니까 내 걸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등록 받고 싶은 것만 기술만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들은 특허 사무소 담당자는 그것밖에 못 써줘요. 근데 대표님, 변리사님, 우리가 사업은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 이러한 모델을 하고 있고요. 우리와 비슷한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3년 후에 해외 어떤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거고 그 중에서 이쪽 분야를 할 겁니다. 향후 5년 뒤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로드맵을 다 얘기해주고 경쟁 상대와 사업 방향을 딱 얘기해주면은 롱테스트를 적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줬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돈 줬으니까 특허 상무도 다 알아주겠지만 내가 뭐 구체적인 거 다 적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그런 거 다 알려주려면 내가 다 작성하지 뭐 그 사람도 맡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발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의 대표인 거예요. 발명한 연구원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변리사라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10시간 내에, 15시간 내에 그 명사에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몇십 페이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자기 아는 것 지식 내에서 이 사람이 설명해 준 것도 쓰는 거라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다양한 그 어떤 변형례라든가 실시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실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예시인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다 적어놓은 거야. 내가 A라는 방법이 있고 A라는 에서 A 다시 방법이 있고 A2 다시 방법이 있는 걸 내가 상대에 다 적어줘가지고 그것들을 대리인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은 대리인에서 그걸 가지고선 거기다 더 아까 화장한 사진 봤죠? 안경 쓴 사람이 막 이거 다 지워 파운데이션 다 발라가지고 멋있는 모습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적어준 거 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 대리인 시간을 각종 아껴주는 게 좋아요. 미팅은 이동 시간들도 그 사람 다 본인 거니까. 예를 들면 150만 원 준다. 그러면 내가 가서 미팅을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는 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때 전화해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서 하지 말고 다 한 번 오늘 수정사항 있으면 일단 적어놓고 당장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뭐 하루라든가 있다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다시 적어가지고 모아서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특허 대리는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기업들 한 번에 상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하게 하려면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거나 아니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잘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일을 먼저 해주도록 각자 필요한 자료와 필요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서 검토해주세요 딱 보면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막 보는 거예요. 수정 평가해가지고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상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얘네가 되게 열심히 보는구나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작업해서 딱 보내줬더니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3주가 지나도 없고 4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 그런 특허상을 생각할 때는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내가 특허 대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 사람 기분 좋게 한다. 돈은 더 못 줘도 말 한마디라도 아유 회장님 그 작성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잘 써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명대사를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어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다 이런 대리인을 만나가지고 실용사를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 면담할 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료를 보시고 이 내용을 추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거 갖다가 써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번에 면담을 했었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이거 안 썼네? 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빠진 거 있으면 이거 저번에 12가지 사항 중에서 보니까 3가지가 빠져있네요. 회장님 이거 좀 추가해주세요. 이 내용 어디다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추가를 해주게 되고 변리사분이니까 뭐 전문가니까 다 알아서 썼겠지. 근데 읽어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잘 알아서 썼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셋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 맞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내가 직접 빨간 펜으로처럼 써가지고 딱 보내면은 그쪽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르면 그 사람 의견대로 하면 되고 내가 맞으면 또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 특허 대리인하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특허 대리인하고 최상의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 메일을 내가 회신했는데 메일 잘 받았다는 답신도 안 해. 아, 이 서비스가 엉망이야, 꽝이야. 물론 친절하게 미팅하고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 보고하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전문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명세서를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좀 비본질적인 거는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명세서가 자꾸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잘 해줘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자. 그리고 명세서를 검토하실 때는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면담을 하잖아요. 미팅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빠진 게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빠져 있으면 나중에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구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명세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고정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면담할 때 들어있던 내용들이 빠졌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미팅을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어떤 거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걸 적어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명세서 볼 때 그거 보고선 이런 부분 첫 번째 거 여기 들어가 있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여기 빠져 있네. 그러면 이 세 번째 거 넣어주세요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명세서를 예전 거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썼겠느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로스 체크 해주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그래서 쭉 첨짝 읽어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고 이 사람이 기술로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에서 잘못된 거는 가려주는 저가 필요하고 명세서를 읽다 보면은 특수한 어떤 형식상 앞에 나왔던 게 뒤에 꼭 카피 앤 페이스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명세서 페이지 수 늘리려고 이렇게 하나 그 생각이 아니고 그 또 전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반복적인 기재 지워달라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실수로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반복된 게 나온다 해가지고 뭐 지워달라고 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뺄 필요는 없다. 잘못된 기재 내용이 아니라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면담할 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명세서를 보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내용을 해놓으라는 거. 그리고 특허 대리인 여러 사무소에 사람들이 하다 보면 같은 사무소를 할지라도 대리인만 변리사마다 직원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못 쓰는 거 아니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또한 뭐냐면은 표현돼야 할 내용이 기술 내용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빠져있지 않는지만 살펴보면 되고요. 발명의 명칭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권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명칭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내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명칭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 마케팅 업체에 이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그 명칭이 아니라 할때도 그 명세 정리한 사람이 그걸 반영을 해서 적어줍니다. 그 명칭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요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명칭을 요구했는데 왜 이걸 안 해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탈자 눈에 보이면 일단 신경이 거슬리는데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정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김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구가 사용된 목적이 뭐예요? 이 문구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 할 수 있도록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셋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권리 사항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기술 내용이 그 내용을 포함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그거 빠졌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대표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9번 맨 마지막에 이걸 빨간실로 해서 딱 써주세요. 수정된 사항을 참고할 명세서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라는 코멘트 꼭 넣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명세서를 반드시는 줄하고 우리도 본 사람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 하면은 명세서 작성자는 그 부분만 수정해가지고 출원하면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수정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 수정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수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명세서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명세서를 작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선정을 위한 지식재단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신기술 선정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기술 확보에 위해서 특허 혁신을 과제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 되게 사업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 거지만은 뭔가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차별성을 가져가시려면은 그 차별성을 가져가는데 특허라는 게, 상표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정부 과제의 최종 발표 심사위원을 갔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특허 이거 출원해봤자 등록해봤자 뭐 침해하고 필요성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심사원석에 앉아가지고 딱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치 이제 사업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 보고 하는 건데 결과 보고서 보니까 특허 한 건 딱 특허 두 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순간 그 글자를 제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허? 얘네 뭔가 있나?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특허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그때 한 업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네가 이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해도 별 이렇게 뭐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특허 출원 이걸 안 했으면 향후 버전을 할 거예요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특허가 있으면 그 사람 특허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래? 야 니네 특허가 있어도 그거 보호 못하면 특허도 없으면 그거 니네 어떻게 보호할 거야?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특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이 특허권 하나가 되게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BTI 전략 사관학교라고 해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식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2시간을 시간을 다뤘는데 뭔가 들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BTI 전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BTI 전략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BTI 전략 두 번 같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작. BTI 전략.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비즈니스를 구성할 이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느냐. 이 비즈니스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IP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내가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특허 출원할 아이템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기술로 구현할 수 있을 거냐.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2년 내에 구현할 수 있거냐, 7년 내에 구현할 수 있거냐. 이걸 상호적으로 하나의 투명을 보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기술과 지식재산을 연동해서 보고 기술을 바라보실 때도 이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지만은 2, 3년 내에 비즈니스에 쓰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기술을 IP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IP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술 노하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만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IP를 생산할 특허가 아무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무작정 특허 내지 마시고 이게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이 기술과 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 특허를 출원 안 하고 노하우로 간직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내가 굳이 특허 생각 안 할 수 있어. 맞아. 그때 BTI 전략 선언학에서 BTI 전략이라고 했어.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로 지금 고생을 겪고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BTI 전략에서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 기술과 IP 전략 어떻게 내세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바뀌어요. 저희가 지금 10만 원을 받고선 이 작업을 진행했지만은 저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무료로 오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과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10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 어떤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BTI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사업에 적용하셔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